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오늘 영작할 문장이 되겠습니다.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의 후원 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오늘 영작해야 할 문장이 이와 같이 행인들이 빙판 도로에서 미끄러져 전복된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운전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, 이 가운데에서 앞에 있는 행인들이 빙판도로에서 미끄러져 전복된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이 문장은 가정절 또는 조건절 또는 우리가 이걸 독립부사절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것을 가정한다는 얘기죠. 자,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그 운전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은 이러한 가정 또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귀결절 또는 주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독립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문장이 이 귀결절 또는 이거 주절이라고 하는데, 이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문장이에요. 그래서 이 문장 뒤에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운전자는 아마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. 만일 행인들이 빙판도로에서 미끄러져 전복된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. 그런데 이와 같이 가정절 또는 조건절을 이 주절 앞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서 컴마를 찍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독립부사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왜 이것을 부사절이라고 하느냐?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귀결절 또는 이 주절에 동사를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.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러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절의 동사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이 문장은 크게 가정절, 그 다음에 귀결절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가정절인 행인들이 빙판도로에서 미끄러져 전복된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이 가정절을 먼저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사실 여기에 만일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가정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정절 그러면 만일 뭐뭐라면 그러죠. 그럴 때 이 만일을 또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다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쓸 경우에는 일단 가정절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if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게 됩니다. 그래서 if 하게 되면 만일 뭐뭐라면 이런 뜻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지금 한국말이기 때문에 영어의 어순으로 다시 고쳐줘야 돼요.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문장 맨 처음에 이제 주어가 오게 되죠. 그래서 주어에 해당되는 것은 행인들이죠. 자, 그 다음에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말은 주어가 오고 동사는 맨 끝으로 가는 경향이죠. 그런데 영어는 바로 그 다음에 동사가 온다. 그래서 동사는 구하지 않았다. 이렇게 순서가 되고,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목적어를 쓰게 돼서 운전자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제 부사구가 되겠어요. 그래서 이 부사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행위를 한 거죠. 그래서 이 부사구는 이 운전자 뒤에 이제 쓰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옮겨야 되겠죠. 그래서
행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passers by 해서 행인들. 그 다음에 구하지 않았다 하니까 이제 had not saved 이렇게 써야 되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내용이 지금 과거 얘기예요.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는 이 과거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거 사실의 반대의 내용을 가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시제를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pp로 쓰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지금 구하지 않았다면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not을 써서 had not 그 다음에 pp 즉 had not save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. 만일에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라면 그때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이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게 돼요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did not save 이렇게 쓰겠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가정법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법에 대한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에 가정법에 관한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꼭 시청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를 영어로 옮겨야 되겠죠? 그래서 the driver. 자, 그 다음에 이제 부사구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 부사구가 문제예요. 자, 이 부사구는 지금 보시게 되면 빙판 도로에서라는 것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미끄러져서라는 게 또 있고, 그 다음에 또 전복된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빙판 도로에서 미끄러져 전복된 승용차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자, 이 부사구라고 하는 것은 요 승용차로부터 해서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사구인데, 이 승용차를 꾸며주는 이 형용사가 이렇게 많아요. 빙판도로에서 미끄러져 전복된. 이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. 자, 이거를 우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. 빙판도로에서는 on the icy road. 그 다음에 미끄러져서 이거는 slipped. 그 다음에 전복된. 그러니까 뒤집힌 거죠. 그거는 이제 overturned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부사구는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안을 잡아 놓으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이 잡아놓은 이 초안을 이제 순서에 맞게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, 자,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on the icy road, 그 다음에 slipped, 그 다음에 overturned라고 하는 이 동사, 그 다음에 여기 또 전치사 구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. 어차피 이 행위가 그 주체자는 바로 이 카거든요. 자동차거든요.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주어로 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앞서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주어 다음에 동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구를 맨 뒤로 놨죠. 그것처럼 car, 그 다음에 slipped and overturned, 그 다음에 on the icy road 이렇게 문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형용사로 만들어 줘야 돼요. 자, 그러니까 이게 문장인데 형용사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 꾸밈을 받는 카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다가 우리가 이 문장을 써줘야 됩니다. 앞에다가 쓸 수는 없죠. 그래서 이 수식해줄 이 자동차라는 이 명사 뒤에다가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수식해야 할 이 문장에서 이 주어가 똑같죠. 그래서 이 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용을 하게 되냐면 관계대명사를 이용을 하게 돼요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카라고 하는 것이 주어로 쓰였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니고 사물일 경우에는 which를 쓰게 되고, 또 사람 또는 사물, 동물
이와 같이 어떠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쓸 경우에는 that을 쓸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사람일 경우에는 이제 who를 쓸 수가 있죠.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를 쓰게 됩니다. 물론 that을 쓸 수도 있죠. 사람이나 사물, 동물 다 쓸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which를 쓰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which로 시작되는 이 문장은 이거는 형용사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차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 부사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러이러한 자동차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, 문장을 쓰실 때 그럴 경우에는 카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가 필요하니까 사물이라서 which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동사를 이제 문장으로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from a car which 그 다음에 slipped and overturned on the icy road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을 하면 이 앞에 있는 car를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독립부사절인 만일 행인들이 빙판도로에서 미끄러져 전복된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하지 않았다면이라는 문장은 If passers-by had not saved the driver from a car, 그 다음에 which slipped and overturned on the icy road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물론 여기서 had not은 hadn'이라고 쓰시면 또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와 같이 독립부사절을 완성을 시켰습니다. 자, 다음은 귀결절이 되겠죠. 즉 주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주절은 그 운전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. 좀 간단하겠죠. 그래서 일단 그 영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영어의 순서대로 문장을 다시 재배열을 해야 되는데, 일단 주어를 먼저 쓰게 되면 그 운전자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써야 되니까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죠. 우리말도.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와 같이 주어 그 다음에 동사, 영어와 우리말의 순서가 다르지 않고 이렇게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이제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되겠죠. 그래서 그 운전자라고 하는 것은 the driver, 그 다음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would not have survived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, 자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가정법에 해당되는 그 문장의 귀결절이라고 했죠.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 사실의 반대의 내용을 귀결절로 하는 경우니까 주어 뒤에 이 동사를 조동사 would, should, could, might 이와 같이 과거형을 쓰고 그 다음에 have pp 형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. 만일에 not을 써야 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not 그 다음에 have pp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. 만일에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사실에 반대의 내용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would, should, could, migh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not 동사 원형 이와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가정법 강의 영상을 꼭 시청하셔서 많이 사용되는 이 가정법 표현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귀결절은 the driver, 그 다음에 would not have survived 이와 같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앞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문장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if가 이끄는 이 부사절 이걸 우리가 보통 독립부사절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이 부사절에 대한 이제 주절 이것이 뒤에 이렇게 위치를 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만일에 이 the driver
would not have survived라고 하는 이 주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if절을 요 뒤에다가 그때는 이제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. 그냥 바로 survived 다음에 if부터 시작돼서 icy road까지 이 문장을 쓰게 되면 그때는 독립부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부사절이다 이렇게 명칭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부사절이 주절 앞에 있을 땐 독립부사절, 그 다음에 이 주절 뒤에를 올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부사절. 단 주의할 것이 독립부사절로 쓸 때에는 이 주절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컴마를 이렇게 찍는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